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 4시쯤에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원내대표 겸 그 대표 대행이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사람이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거기에 이준석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생각, 이게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서 자, 이게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인데 이런 겁니다. 텔레그램 문자인데 발신자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찍은 겁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잘 아시지만 국회 본회의가 있으면요. 본회의 그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는 그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자실이 그 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찍힐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늘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소위 베테랑 정치인들은 거기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기자들한테 찍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기자들한테 알려서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 들여다보던가 하지 않죠. 적어도 경륜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성동 대표 대행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니까 일각에서 몇몇 기자들이 일부러 흘렸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는 음모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런 발신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신을 하는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이게 화면이 뭐 하나밖에 지금 찍힌 게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자리를 이제 권유는 아니고 사고로 지금 비운 사이에 권성동 대표 대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을 잘 이끄니까 그리고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봉합은 됐으니까 갈등이 그게 뭐 완벽한 봉합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어도 6개월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봉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것저것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 대행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우리 당 잘한다 이제. 뭐 이렇게 했다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인 시각은 아니죠.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나 아니면 당의 여러 가지 갈등 양상에 대해서 늘 관여 안 하는 것처럼 해왔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거는 뭐 겉과 속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게 그런 속마음이 공개되는 것과 속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당 문제에 관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의 발언, 그중에 특히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에 관한 발언 이런 것들이 다 속마음과 달랐다. 그 신뢰성에 결정적인 흠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이제 뭐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데에서 질문을 받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기자들이 이제 쓸 때는 그 말을 적어주면서 무언가 토를 달 겁니다. 이게 과연 진심이냐?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말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흠결이 갔다. 흠이 생겼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그 당과 그 대통령실 관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점이 이제 그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집권당의 모습이라는 거는 그냥 대통령을 열심히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이었냐, 과연. 이게 이제 과거에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집권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의중의 일단이 여기 들어간 것 아니냐. 드러난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은 소지가 있는 거죠. 이건 야당으로부터 이런 아마 비판적 견해가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편하게, 아직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편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냥 나눈 얘기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아주 민감한 문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 총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거와 그런 속마음이 전 국민한테 공개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공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형식적인 사의 표명 정도라도 저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파장이죠. 파장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라는 부분을 흠집을 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뭐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반응이 어떤 식으로든 되겠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입니다. 그럼 내년 1월 초에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당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지금 예고가 돼 있죠? 그런데 중간에 가장 결정적 변수는 뭡니까?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에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만약에 거기서 뭐 기소를 한다든가 또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다든가 한다면 그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또 윤리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형두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의 대화가 그것도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서 대화하던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서 유상범 의원이 아유 이거 만약에 경찰이 기소하게 되면 그때 징계를 다시 해야 돼. 윤리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것도 유상범 의원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자, 그렇다면 경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경찰의 기소가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지금 이게 상황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죠. 이준석 대표도 반발할 거고요. 뭐라고 반발하냐, 대통령의 의중을 경찰이 받들어서 자기를 모함을 했다든지 어떠든지. 왜냐면 나중에 뭐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는 건 한참 뒤에 얘기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이준석 대표 문제를 뭐 경찰 수사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가 최선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최선책은 사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꼼짝 못하도록 조치하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성도 떨어지고요,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신뢰성도 또 한 번 또 흠집이 나게 생겼다. 이거 얼마나 여권으로서는 큰 악재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에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